6번 지문부터 독해부터 해석 이런 거까지 다 깔끔하게 논리 정연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구를 보다가 후반전에 손흥민 골 넣은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보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지금 깨버렸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읽을만은 했는데 요 선지가 헷갈리는 게 조금 있어서 아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빈칸 주변의 문장부터 해석을 해봐야겠죠. 항상 일어나듯이 자연 선택에서 항상 일어나듯이 근데 보면은 주어가 없어서 이 문장 해석이 처음에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일어나듯이 자연 선택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듯이 이런 식으로 대충 약간 번역 말고 해석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수식어 자리이기 때문에 못하면은 이렇게 생략을 하고 가도 나쁘지 않다. 이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먹이는 have 가졌다. 근데 밑에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지금 PP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뭐 해왔다, 뭐뭐 해왔다. 뭐 몇백만 년 동안 이거를 해왔대요. 뭐 자연 선택이 그렇게 긴 세월을 걸쳐서 나타나는 거니까 진화에 관한 얘기라는 거를 뭔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들을 보면 있어 왔다, 있어 왔다. 어, 어떤 혹독한 전쟁 속에 뭐뭐 때문에 드문 먹이 자원들. 그러니까 먹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혹독한 전쟁에 있어 왔다 이거고 두 번째는 참여해왔다. 어떤 삶과 죽음의 그 경계 속에서 감각적인 무기들의 경주 안에 참여해왔다.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발명해왔다 무기들을 어떤 무기냐면 없는 자기 몸에 없던 무기들을 발명해왔다. 진화해왔다.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야생동물이 생산하는 그런 소음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진화해왔다. 그 다음에 적응해왔다. 날기 위해서 뭐 밤에 빛 없이도 빛의 부재 없이도 날기 위해서 적응해왔대요. 어쨌든 뭔가를 이루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박쥐와 그의 먹이들이 뭔가를 이루어왔대요. 그것은 믿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게 뭐냐면 대이한데 머스 하면은 이제 나방이거든요. 나방. 나방의 어떤 히어링 하면은 원래 이제 뭐 듣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in 머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나방의 청력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방의 듣는 능력. 나방의 청력이 증가되어 특히 증가되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어디에서 증가되었냐면 어떠한 반응에서 어떤 대응과 반응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떠한 것에 반응을 하는 거였냐면 어떤 위협, 어, 먹히는 박쥐에게 먹히는 것의 위협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과정에서 나방의 청력이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박쥐 같은 경우에는 그 동굴에서 이렇게 그 약간 음파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고 먹이를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본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 정보니까 그 정도는 그거를 나방이 원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나방이 이런 박쥐의 어떤 고주파 공격이다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청력이 올랐다는 것이 특별히 청력이 올랐다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근데 저희가 자연 선택이라는 그 옛날에 배웠던 배경 지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선택은 뭔가를 갖고 싶다고 해서 딱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저라는 사람이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점프를 한 3m를 뛰고 싶어요. 물론 뭐
뭐 예를 들어 뭐 윤성민 선수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뛸 수도 있겠죠. 잘하면. 3m는 솔직히 이례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니까 그러면 좀 더 늘려갖고 5m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서저트 점프로 5m를 뛰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갖고 싶다고 해서 뭐 하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한다거나 뭐 기능성 훈련을 한다고 해서 5m를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싶지 않던 게 진짜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5m를 뛰는 다리가 생긴다던가 이런 게 진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진짜 좀 그럴 수 있지만 5m를 뛰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죠. 뭐 멀리뛰기를 뭐 10cm밖에 못 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으로 예를 들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5m를 뛰는 사람만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외한 저나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나 둘 다 그냥 자연에서 도태돼서 사라지고 5m를 뛰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니까 얘네들이 또 자손을 낳고 그 중에선 10m, 5m, 뭐 3m 다 있을 텐데 얘네는 없어지고 5m만 또 살아남고 얘네들이 또 자손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5m 뛰는 사람만 자연에 살아남는 게 자연 선택이라는 이제 다윈의 원리잖아요. 어쨌든 물론 모든 곤충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곤충들이 박쥐의 고주파를 들을 리가 없어요. 근데 나방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있었던 거죠. 나방. 여기서 박쥐는 박쥐는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생겼죠, 약간. 박쥐가 약간 뭐가 두 개가 섞여 있죠, 약간. 날개 있는 거하고 포유 쪽하고 어쨌든 박쥐가 낼 수 있는 고주파의 영역이 예를 들어서 찾아볼까요? 박쥐가 낼 수 있는 주파수가 1000에서 12만 헤르츠까지 낼 수 있대요. 1000에서 12만 헤르츠. 통상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나방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첫 자리도 있으니까 나방 이 자식은 뭐 1000에서 11만 헤르츠까지밖에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헤르츠를 내는 박쥐들이 와가지고 나방을 다 먹어버려. 나방들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먹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거를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나방 도렌베리 중에는 1000에서 13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 나방도 있었고, 그러면 걔네들은 박쥐가 올 때 먼저 튀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고주파 영역의 이 소리를 듣고, 그러면 13만 헤르츠 애들끼리 살아남아갖고 자연선택이 돼서 얘네들만 박쥐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수백 년을 걸쳐서 나방은 진화해왔다. 어떤 능력을 진화해왔는데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켜왔대요. 소리를 어, 더 높은 어떤 주파수, 더 어떤 높은 주파수의 소리에 대해서 감지하는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진화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사실 진화를 해왔다기보다는 진화된 놈들만 살아남은 거죠.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 근데 뭐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어서 13만 헤르츠까지 많이 살아남은 그런 종을 갖다가 그냥 자연 선택이 됐다고 진화를 했다고 부르니까 그들이 그러해 왔듯이 그러니까 그들이 해브 여기랑 이제 병렬이겠죠. 그들이 진화해 왔듯이 그 주파수 박쥐의 주파수 어떤 박쥐의 어떤 음성적인 주파수도 증가해 왔대요. 여기서도 자연선택설의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13만 헤르츠까지 듣는 다방이 이제 만개하기 때문에 박쥐들은 12만 헤르츠까지 낼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애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박쥐 입장에서는 나방이라는 먹이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먹이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둘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박쥐라는
그 어떤 개체의 입장에서는 먹이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심각한 먹이 손실이죠. 그럼 얘네들도 결국에는 먹이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박쥐 중에서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1000에서 14만 헤르츠까지 되는 박쥐 도련베리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4만 헤르츠까지 되는 박쥐 도련베리들이 13만까지밖에 들을 수 없는 나방들을 먹어치움으로써 얘네들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1만, 12만, 13만, 13만은 쟤네가 들을 수 있죠? 아, 13만, 그럼 13만 되겠네요. 13만, 뭐 3천, 2천, 10, 20, 뭐 이런 거. 얘네들은 다 도태돼서 지금 죽고, 또 이제 14만 헤르츠까지 되는 박쥐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어쨌든 박쥐 또한 그렇게 음성적인 그런 능력을 이렇게 진화시켜 왔대요. 여기서 여기서도 사실 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선택이라는 이런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다면 2번이 적절하지 않나. 헷갈리는 선지가 2번하고 3번하고 그다음에 4번이었나요? 3번이 아니라 4번하고 1번 정도였나요? 하나씩 다 봅시다. 처음이 어떤 혹독한 전쟁, 드문 먹이 전쟁, 아니지, 드문 먹이 자원 때문에 혹독한 전쟁이 있어 왔다. 사실 이거는 먹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박쥐도 먹이의 입장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박쥐와 그들의 먹이들이거든요. 먹이들이 자신의 먹이의 먹이를 위해서 박쥐에 대응하지는 않죠. 사실. 박쥐들 같은 경우에는 먹이가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건 맞는데, 나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쥐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방의 입장에서는 사실 먹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쪽의 입장에 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해왔다.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있어서 어떤 감각적인 무기 경쟁을 해왔다. 저는 요 레이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요 단어에 좀 치중을 해봤는데, 왜냐면 처음 나방은 11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밖에 없고, 얘는 12만 헤르츠까지 낼 수 있어. 근데 이런 거를 대처해온 결과 이거 13만 헤르츠까지 성장을 했어. 근데 꼴봤네? 얘도 지금 나방이 이러는 모습이 너무 띠꺼우니까 14만 헤르츠까지 진화를 해버렸어.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능력을 서로서로 계속 진화를 시키면서 레이스, 경주, 그러니까 누가 이기면 누가 이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해왔어. 뭔가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에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사실 존재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하나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먹고 이길 수 있어야지 먹이사슬이라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박쥐와 그들의 먹이가 경쟁을 해왔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단어에 좀 치중을 한다면,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 둘 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아까 전에 먹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쥐만 해당이 됐었는데, 나방을 먹지 못하면 박쥐도 죽는 건 마찬가지고, 박쥐에게 먹힌다면 나방도 죽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이 낼 수 있는 음역대나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역대를 높이거나 그렇게 한다면, 진화를 한다면 얘네들에게서 살아남는 거니까, 얘네들을 먹음으로써 살아남는 거니까 둘 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런 감각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 있고요. 발견해왔다. 어떤 무기들을 발견해왔는데, 어떤 무기냐면 잊지 않았다, 이어오지 않았다, 어떤 몸속에 부분이 오지 않은 무기들을 발명해왔대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 박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주파 음역을 내는 동물이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모두 알고 있고, 나방 같은 경우에도 청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귀가 달려있진 않아도 얘네들은 뭐 더듬이라던가 이런 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미 있던 감각을 증폭시킨 거지, 없던 감각을, 예를 들어서 나방에 막 손이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해당이 되기 어렵습니다. 진화해왔다.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다른 야생동물이 생산하는 소음에 대처하기 위해 진화해왔다. 이거는 사실 밥지 입장에서 보면 또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이 아덜이 조금 신경이 쓰여요. 예. 야생동물이 생산하는 다른 소음에 대해서, 이게 다른이란 개념이 이 더 고주파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얘가 갑자기 고주파가 아니라 뭐 뭔가 위장 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나방의 소리를 흉내를 낸다던가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애초에 이 주어의 배치가 들어간 이상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이건 나는 거는 뭐 딱 봐도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몇몇의 나방 종들은 진화해왔다. 어떤 규모, 그들의 날개의 규모나 어, 어떤 털 같은 몸속에 이런 수트, 바디 같은 것들을 어, 진화해오긴 했지만, 둘 다 해왔다. 뭔가 어떤 음성적인 위장술 같은 거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맞죠? 음성적인 위장술. 얘는 13만 헤르츠를 들음으로써 12만 헤르츠까지밖에 낼 수 없는 박쥐에 대해서 은신을 한 거죠. 그 전에 얘가 꽤 가면서 오기 전에 튀어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은신이죠, 뭐. 뭐뭐 함으로써, 흡수함으로써, 소리를 흡수함으로써, 소리 음파를 흡수함으로써, 어떠한 주파수, 박쥐들에 의해서 방출되는 주파수, 고주파 음역대를 흡수함으로써, 그러니까 얘가 내는 12만 헤르츠의 그 고주파 영역들을 얘네가 듬으로써 얘네가 음성적인 진화를 이루어내었다. thereby 하면은 이제 뭐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네, 뭐뭐 함으로써, 어, 지킴으로써 그들의 어떤 음파 영역대, 되돌아오는 음파 영역대를 지킴으로써, 뭐야 이거 뭐 B2 분보 뭐 이런 것들, 뭐 뒷내용은 딱 봐도 뭐 둘은 서로 경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자연이 뭐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사실 한 여기쯤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뭐 먹이사슬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펭귄들이 펭귄들이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무게 중심이 중심 잡기도 좀 그렇고, 다리도 실제로 뼈사구로 봤을 때는 되게 긴데, 그 지방층이 두꺼우니까, 거긴 추워서 지방층이 두꺼우니까 펭귄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자주 넘어져서 뭔가 고안을 해낸 방법이, 또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됐는데, 안 넘어지는 방법을 진화를 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아프지 않는 방법을 진화했다는 뭐 그런 소리 있긴 합니다. 위주첸 지속적인 마스크를 입게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뭐 빈칸 추론 문제라 비슷하죠. 일단 여기 주변의 문장들을 약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 그 영화관, 연극가 뭐 그런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대표된다면, 어떤 어, 마스크 안의 이미지로서 대표가 된다면,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런 작가들은 명시하는 중이다. 대이하를.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하고 있대요. 뭔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제를 보면, 지키는 것, 우리의 얼굴을 갖다가
어떤 해로운 요런 효과 힘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굴을 지키는 것, 마스크를 쓰는 게 지금 요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 스테이지 위에서 자랑하기 위해, 뽐내기 위해, 그들의 어떤 연기 실력을 갖다가 뽐내기 위해 수행하는 것, 그다음에 느끼는 것, 자신감을 느끼는 것. 미팅하면 이제 찍어 누르다, 개 찌바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다른 사람들을 경쟁해서 개 발음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것, 하는 것, 완전히 반대를 하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의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하는 것, 반대 행동. 뭔가 약간 예측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가베네라고 했으니까. 적응하는 것, 어떤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사회 문맥에 주어진 사회 문맥에 맞춰서 우리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어떤 몇몇 세기를 넘어서 다양한 작가들과 띵커들 하면 뭐 철학가 또는 사상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철학가와 작가들과 사상가는 봐왔다, 찾아왔다. 인간들을 갖다가 어떤 외부적인 인지 측면에서 인간들을 봐왔대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루킹이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분사니까 띵커들과 뭐야, 와이터들을 이제 소식을 하는 거죠. 외부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사상가와 작가들은 뭐뭐 이어왔다. 이제 스트라이크 하면 마주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마주쳐왔다. 뭐뭐에 의해서. 어떤 연극적인 사회의 삶의 연극적인 자질로부터 마주쳐왔대요. 처음부터 되게 어렵죠. 근데 아까 전에 뭐 마스크 뭐 밑에 요 스테이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대신 뭐 연극에 관한 건가 이런 것까지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사상가, 뭐 작가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그런 쪽에 관련된 분야가 아닌가. 어쨌든 외부의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사상가나 작가들이 어, 사회적 그 삶에 있어서 연극적인 자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주쳐왔대요. 그 유명한 작가, 가장 유명한 작가, 어, 얘가 이제 그 인용 표현,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유명한 작가의, 작가라는 말이 없네요, 지금. 이상하게 해석을 했네요. 그 가장 유명한 인용 표현인 요것이 왔다. 셰익스피어로부터 왔대요. 아까 전에 셰익스피어 또 나왔었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해.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세상은 스테이지고 무대이고 그 다음에 모든 남성들과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연기자에 불과. 세상에 이러는데 얘네는 단지 스테이지 무대이고 여기 연기자들 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연기자일 뿐이다. 그들은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어떤 출구와 입구를 가지고 있고 출구와 입구를 가지고 있고 무대 하나의 무대를 세상이라고 본다면 출구와 입구는 뭐 삶과 죽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명의 남자 어떤 그의 타임에 있어서 그의 타임이라고 하면 그가 맞는 연기 시간, 그가 맞는 인생에 사는 시간에 있어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배역들을 해온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약간의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배역을 해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제가 지금 독해를 하고 있는 이것도 사실 연기라고 할 수 있죠. 저라는 사람은 일단 저희 엄마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금천고등학교에 가면 학생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독해 영상을 찍고 있을 때는 어쩌면 선생님 같은 역할도 제가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운동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헬스 트레이너를 연기하거나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인생에서 연기자의 역할을 맡았을 때는 맞는 배역이 하나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입니다. 만약 이제 연극이나 이런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대표된다면 그 마스크 안의 이미지로
마스크의 이미지로부터 비춰진다면 셰익스피어와 같은 사람들은 명시하는 중이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걸 명시하는 중이다. 사실 여기까지만 왔을 때도 그렇게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근데 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맡는 거랑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걸로 봐서 뭐 마스크를 착착착 이렇게 바꾸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일단 얼굴을 지키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기분으로 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사실. 그래서 어, 2, 4, 2, 4, 5번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완전 단정 짓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일단 지문을 싹 다 독해를 마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몇몇의 사람들은 우세합니다. 배우로서 우세한 배우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세한 배우래요. 배우의 이 뭔가 그 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배우의 클래스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사실 그냥 연기 실력이잖아요. 연기 실력. 뭐 비주얼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최민식 선생님이 막 잘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악한 유형의 그러니까 악역, 뭐 이하고 어떤 연극, 오셀로의 이하고 같은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숨길 수 있다. 그들의 어떤 악의를 갖다가 숨길 수 있는데 악의적인 이런 의도들, 친절한 미소에 숨어서 그러니까 오셀로라는 연극에 이하고 같은 어떤 악역 타입의 그런 주인공들, 악역 타입의 등장인물들은 친절한 미소 뒤에서 그들의 어떤 적대적인 의도를 갖다가 숨길 수가 있대요. 가면을 쓰니까. 뭐 이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개새끼 이러고 있고 이런 느낌. 어쨌든 다른 이들은 할 수 있대요. 행동할 수 있대요.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거세적으로 행동할 수 눈안 뜰 수 있대요. 어, 그들의 어떤 그들은 자주 됩니다. 어떤 리더들이 된대요. 그쵸, 그쵸, 그쵸. 사실 뭐 자신이 없는데 리더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대단한 연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낫습니다. 더 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리더들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그 아까 전에 수업할 때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재용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재용이 막 그 밖에 나가고 떡볶이 먹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연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들 막 선거철 될 때 나와가지고 막 사과 한 입씩 시장에서 배워보고 이런 것도 다 연기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저기 그 저희 동네에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연기일 수 있고 와가지고 식당에서 예, 식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연기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글에서 말하고 이 글에서 지속적으로 가면을 쓴다는 것이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사회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연기의 배역을 많이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봐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누구를 찍었는 이런 가면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요거와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수행할라 수행하는 것 스테이지 위에서 그들의 연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 수행하는 것 이거는 사실 그게 아니죠. 연기 실력만
뽐내고 싶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한번 봅시다. 정치인이 선거철에 시장에 나와가지고 뭐 선거철에 나와서 떡볶이를 먹고 이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나는 사실 요런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서민 같은 삶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나는 사실 이렇게 보편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인데, 조금 특별하게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척을 하는 거를 너무 잘해. 이런 걸 뽐내고 싶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연기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이 맡은 배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고, 그러면 요거 인척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거 인척한다는 거를 뽐내고 싶어서 이러는 건 가면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가면을 썼겠지. 이거는 그걸 절대 얘도 아닌 거고, 2번도 그래서 아닌 거고. 4번을 한번 봅시다.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죠. 사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하고 같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굉장히 약한 타입인데, 웃는 가면을 씀으로써 서로 이제 대조되는 그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예시들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정치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사람들이 바라는 거에도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은 뭔가 이렇게 친근하고 좀 이게 좀 약간 이런 서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상을 좀 더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이제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 근데 시민들과 바라는 걸 반대되기 위해서 정치인의 가면을 쓴다? 그러면 그냥 작살나죠. 난 너네가 하는 뭘 하고 사는지도 몰라. 이러려고 지금 정치인 가면 쓰고 막 하루 종일 스테이크 먹고 막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반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질문을 분석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와 본질의 강도가 세지는 경우, 본질의 강도가 세지거나 약해지는 경우, 세 번째 분야가 바뀌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분야가 바뀌는 경우. 근데 분야가 바뀌는 경우 안에 얘가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대되는 경우는 아까 전에 이하고라는 그런 배역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본질의 강도가 올라가거나 약해지는 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원래 약간 오지랖 부리는 성향이 있어요. 남들이 좀 병신 같은 행동을 하면 저도 오지랖 부리는 성격이 있는데, 그런 성격이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들 과학 알려주면서 좀 이제 좀 더 커지겠죠, 당연히. 확실히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때도 저는 원래 약간 선생님 기질이 있는 그런, 뭐 일반적인 학습 지도자의 기질이 있는 그런 배역을 맡고 있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그 배역이 더 커져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뭐 인턴 이런 느낌이고, 여기 이렇게 부장님이 이렇게 있어. 부장님 둘이 회식을 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 명 또 있겠죠. 회식을 갔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네 뭐 목살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목살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인턴 상황에서는 난 사실 돼지고기 목살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부장님이 원하는 거는 뭐든 사실 잘 먹고 뭐든 그냥 예 좋습니다 하고 그냥 잘 따라주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진짜 목살이 좋아하고 묻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사회상에서 해석되는 목살 좋아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너도 같이 먹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너 목살 좋아해? 근데 사실 인턴은 목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사실 가면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막 완전 나 목살 개 싫어 이건 아니고, 그냥 목살 그냥 그래 이런 정도예요. 무표정.
완전히 무표정인데 부자님 입장에서는 목살 좋아하나 했을 때 아, 저 진짜 목살 좋아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더 좋잖아요. 사회상에서는. 이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얘네는 가면을 쓰는 거죠. 어떤 가면이냐? 목살을 겁나 좋아하는. 목살 의가 아니에요. 목살 겁나 좋아라는 가면을 씀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목살 좋아하나라는 사회적 문맥에 대해서 지금 적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본질의 강도가 뭐 본질의 강도가 원래 목살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좋아하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약간 좋아하는 정도가 뭐 45%라고 하면 목살을 겁나 좋아하는 가면을 씀으로써 90%까지 목살에 대한 호감도를 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질 강도가 세질 수도 있어요. 반대가 아니라. 만약에 얘가 가면을 썼다면 목살을 개 싫어하는데 목살을 겁나 좋아하는 가면을 꼈겠죠. 근데 얘는 목살을 조금 좋아해. 근데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목살 나쁘지 않은데 친구한테 괜히 시비 걸고 싶어서 목살 싫어하는 가면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본질의 강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분야라 봅시다. 저는 그러니까 요 관계가 지금 성립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분야가 바뀐다는 게 어떤 이 반대의 분야로 갈 수도 있고 유사한 분야로 갈 수도 있고 유사하지 않은데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살로 계속 가볼까요? 나는 사실 목살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뭐 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쓰는 가면이 만약에 삼겹살이야. 이러면은 고기를 좋아한다는 테마 안에서는 분야가 바뀐 거지만 완전히 반대는 아니잖아요. 삼겹살과 목살의 반대는 아니잖아요. 둘이 비슷한 부위니까. 비슷한 부위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아니니까. 그 테마 안에서 분야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하고의 이 사례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1번은 3번에 포함되는 관계이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 행동하는 건 사실 아니죠. 얘는 뭐라고 할까요? 반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주어진 사회 기반에 맞춰서 적응하는 것 맞죠? 이것도 목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목살이 완전 맞는. 주어진 사회 기반은 상사가 뭐 하자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르고 이런 게 주어진 사회 기반이잖아요. 사회에선 그걸 원하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 목살을 별로 엄청 좋아하거나 엄청 싫어하지 않지만 목살을 좋아한다는 행동으로 적응함으로써 맞춰진 상사의 그런 무릎에 답하는 사회 기반이라는 그런 주어진 시스템에 이런 행동으로 적응을 한다. 아, 맞겠죠. 우리가 가면을 쓰는 이유는 사회 기반에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을 맞춤으로써 내 본질이 그러하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제 본질이 공부하기 싫은데도 저는 뭔가 맞춰진 사회 기반에 행동함으로써 주어진 사회 기반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공부를 하는 이런 학생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